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사항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종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 국면이죠. 저도 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제 전공이 심장병하고 당뇨병하고 고지혈증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저도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이런 사태에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계속 몇 번째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오늘은 목요일이죠. 희망적인 메시지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뭐 감소세에 돌아섰다거나 뭐 탈출구가 보인다거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맞을 수도 있고 또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좀 조심해야죠. 왜냐면 방심을 해버리면은 또 한번 확산이 되면 또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서울 경기가 잘해야 나라를 구한다 하고요. 부제로는 이번 주말은 제발 좀 참아주세요 라고 되겠습니다. 왜 뜬금없이 서울 경기가 잘해야 나라를 구하는가? 지금 이제 대구 경북이 너무 환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쪽이 지금 힘든데 왜 서울 경기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음 타겟이 서울 경기일 가능성이 꽤 커요. 그래서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거 또 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3월 5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인데 보시게 되면은 저번 달 20일 정도 됐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6일이니까 한 2주 정도 가파르게 굉장히 확진자가 이제 많아졌죠. 그래서 5,186명, 5,621명, 그다음 3월 5일 0시 기준으로 5,766명으로 굉장히 이제 많아졌어요. 근데 내심으로는 아마 10,000명까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추세를 보면은 약간 꺾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언론에서 얘기할 때 이제 꺾이는 기세가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이건 이제 팩트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지역별 현황을 보게 되면은 대구 경북에서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3월 5일 0시 기준으로 총 5,766명의 확진자가 이제 그 기록이 됐는데 대구에서 861명이고요. 경북에서 대구는 4,326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 다음에 경남은 74, 인접 지역으로 좀 확산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울산 23명, 부산에 92명, 제주는 아직 4명, 1단일 수도 있어요. 세종, 뭐 이렇게 전북도 그렇고 나머지 전남도 그렇게 해서 조용한 편인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서울 103명, 경기 110, 그다음에 인천 9 해가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누적 확진자가 약간 좀 많아진다는 느낌이에요. 물론 느낌이 그렇게 있다 분석한 거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데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냐 보면은 대구는요. 이걸 환산해 보면 인구 600명당 한 명의 감염자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무섭죠. 그래서 실제 대구 상황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무섭대요. 공포스럽대요. 왜냐하면 600명당 하나면 진짜 많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다음에 아직 확진되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하니까 거의 이제 뭐 많이 공포스럽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랭크가 되고 있는 서울하고 경기 환산해 보면은 인구 10만 명당 하나 정도 확진자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600명당 하나인 확진자가 있는 거하고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하나 있는 거는 굉장히 그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나 이게 인구 규모라든가 경제 규모로 볼 때 서울하고 경기 지방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가 되는 거죠. 근데 한번 보시면 누적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새로 발견되는 확진자 수는 얼마 전에 쌍봉 두 개 봉우리 피크를 중심으로 줄었어요. 한번 보시면 연합뉴스 통계인데요. 3월 5일 0시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 확진자는 뭐 여전히 늘어나겠죠. 병이 없어지진 않을 테니까 5,766명 정도 늘어나는데 이 밑에 짙은 보라색은 그날 확진자의 숫자예요. 그랬을 때 2월 29일 날 피크가 한번 왔었죠. 그 다음에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살짝 올라가다가 반등하다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적 확진자는 계속 늘 수밖에 없지만 당분간 신규 확진자 숫자가 이제 500명 정도까지 내려온 걸 알 수가 있죠. 29일은 900 몇 명이었나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900 몇 명인 거는 좀 너무 심한 거고, 왜냐면 그때 이제 신천지 중에서 유증상 환자들을 다 검사한 거고,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 거의 다 완료가 되면서 굉장히 고위험군인 신천지 교도들에 대한 검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확진율도 점점 감소되고 있어요. 확진율이라는 거는 검사를 100명을 했을 때 그중에서 몇 명이 이제 나오는 양성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참. 양성률도 점점 줄고 있어서 뭐 검사 수가 좀 줄어서 확진자 수도 적게 나오는 거 아니냐. 물론 검사 수도 좀 줄긴 했어요. 그러나 확진율 퍼센트로 봤을 때 맨 처음에 피크에 도달했을 때보다 조금 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지만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어떤 그 양상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일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진단을 한 거라서 진단 숫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모집단을 누구로 고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는 이 병에 페이스가 있거든요. 유행병의 페이스에 우리가 맞춰봐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신중론도 있어요. 근데 신중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들이 점점 그 내용이 좀 이제 우리가 피크는 지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 희망을 가져도 좋죠. 근데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메디팜 헬스라는 의학 그 신문인데, 이런 보도를 했어요.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 수 감소세 4월 희망 보인다 해가지고,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등 대부분의 지역의 추세는 감소세인 것으로 분석됨. 그래서 한국의 감염성 사태는 다음 달이면 종식 시점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발음이 약간 헛나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서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저께인가 발치했어요. 그래서 이가 좀 헛나와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제가 입이 작거든요. 입이 작아서 그 치과 선생님들 되게 고생해요. 근데 그냥 이걸 이제 옆에서 이렇게 리트랙터로 당기느라고 이렇게 상처가 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때 입 작은 건 별로 이렇게 아쉽지 않은데 이렇게 치과 시술할 때만 이 큰 사람이 부러워요. 그래서 그 프리티 오먼 나온 줄리아 로버츠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아파가지고 땡기고 있는데, 하여튼 뭐 딴 얘기로. 그래서 좀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좀 양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 빅데이터 분석이래요. 그래서 여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 기사가 나와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발생 추이는 2월 29일 657명을 정점으로 떨어져서 이제 370명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 이게 이제 파란색이 경북이거든요. 경북도 이렇게 해서 아직은 뭐 이렇게 추세가 우하향으로 되지는 않고 우상향으로 되고 있지만, 어떤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동력이 이제 많이 신천지가 지남으로 해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관측을 하는데, 어차피 모집단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R값이 1 미만이라 하더라도, 즉 남한테 전염을 시키지 않다 하더라도 이 점점 사그라질기는 아직도 좀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리고 뭐 한 명이라도 전파 안 시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파 시켰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떨어지려면 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이 불은 좀 잡았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외에 다른 지역 추세인데, 2월 20일부터 왼쪽 쭉 오른쪽 보시면 3월 4일까지 추세가 전반적으로 우하향, 즉 확진자 수가 점점 주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고무적인 거는 이 점선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이제 서울 추세선이고요. 이 저기 그 회색이, 그다음에 이 밑에 점선인 그 주황색 점선은 경기 추세선인데, 이 리그레이션 커브라고 그러죠. 추세선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 확진자의 수가 줄고 있다는 뜻으로 굉장히 이건 희망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복병이 항상 있죠. 복병이라는 게 뭐냐면은 집단 감염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번 코로나19도 사실 신천지 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크게 번지진 않았을 건데,
신천지 교도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형태 예배든 뭐든 간에 가까이 밀접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은 집단적으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일상적으로 살면서 남을 접촉했을 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능력, 그 R 옷값이라고 그러죠. R0 값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2점 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균 2명을 전염시키는데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아직 결론적은 아니지만 신천지 교도들만을 볼 때 R0 값이 7, 8명 정도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8명한테 전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밀집되고 친밀도가 높고 그다음에 또 그 예배 특유의 또 이런 교회일수록 막 열광적으로 부흥회식으로 막 침 튀기면서 통성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 확산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좀 봐야겠죠. 왜냐하면 과천 신천지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전파시키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 대구 그 시간에 그 대구 신천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한번 좀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뭐냐면 집단 발병이 굉장히 이렇게 방역 당국과 사회에 큰 로딩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발생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한 군데에서 확 발생한 걸 말하는 거죠. 대구에서 3,013명이 집단 발생됐죠. 그러니까 한 집단적으로 발생한 거죠. 어떤 동질적인 집단. 그러니까 이제 대구하고 경북은 주로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경북은 338명이어서 보게 되면은 전체 집단 감염이 4,004명인데요. 엄청나죠. 그 중에 3,452명이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이에요. 근데 그 집단 감염이 엄청나게 파급이 잘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한테 이렇게 툭툭툭툭 전파하는 것보다 어떤 교회나 공연장이나 어떤 뭐 예를 들어 줌바 댄스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퍼지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경기가 집단 감염이 두 번째로 많아요. 서울도 이제 내시로 돼 있는데 서울은 좀 위험한 지역이 많잖아요. 교회라든가 이런 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인가 부목사님이 걸려가지고 같이 덩달아서 격리된 사람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많이 퍼지지 않아서 다행이지.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면 대형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단 발병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그다음에 그 집단 발생이 어디서 생기느냐? 집단적으로 사람이 많은 데서 생기겠죠. 산간지방에서 생기겠습니까? 아무래도 도시에서 생기고 집단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게 어딘가요? 학원하고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앞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다행히 서울도 105명 정도 됐죠. 오늘 통계가. 여기는 이제 어제 통계로 99명인 것 같은데 한 105명 정도 됐는데 그래봤자 인구 대비 10만 명당 하나인데 이게 얕볼 건 아닌 게 삽시간에 퍼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저번 동영상에선가요? 그 제곱의 마술. 8명이 30몇 명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한 순식간에 퍼졌잖아요. 한 5주 만에 8명이 654명을 감염시킨 거 이제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종로가 좀 많고 송파가 많네요. 그다음에 은평이 많고 중구하고 용산 아직 안 나온 걸로 되는데 아마 아까 나왔나 하여튼 그렇게 하고 제가 제 병원 있는 이제 광진구도 한 2명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소소한데 이게 1,000만 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엘도라도 금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속하게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하고 대구는 어느 정도 지금 물론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확장세 있지만 그 어떤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좀 꺾이는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이 있고 저도 그렇고 다른 전문가도 그렇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지금은 그런데 그래서 지금 방역을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거긴 거기대로 하고 타 지역 내에서의 지역 감염 그중에서도 집단 발생을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이 왜 하필이면 중요하냐면 서울이 요충지죠. 경기가. 서울하고 경기는요. 전체 국토 6.83%인가? 하여튼 별로 안 되는 그 조그마한 국토에 전체 인구의 2분의 1이 몰려 살아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2천만 명이 몰려 삽니다. 근데 2천만 명이 무슨 가만히 앉아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의 중심지고 정치의 중심지고 행정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인구 이동이 많고 저번에 한번 확진자들 동선 공개한 거 보시면 와 정말 많이 움직이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길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저처럼 병원에서 환자 보는 사람은 집하고 병원하고 집하고 병원 가끔 무슨 서점이나 들리고 아니면 회식한다고 식당 들리지만 그렇지 않은 외부에서 주로 활동하는 영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동선이 진짜 길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경기는 인구도 많고 따닥따닥 모여 살고 인구 이동도 많고 동선도 길어서 한 번 딱 시작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하루에 접촉하는 사람이 많고 대중교통 수단도 많고 복합 빌딩도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직장, 그다음 직장은 지금 재택근무를 많이 해서 그나마 괜찮은데 제일 걱정되는 게 학원하고 교회예요. 물론 이제 학원에 학생들이 안 나오면은 굉장히 소득에 타격을 받고 하기 때문에 학원하고 교육당국이 지금 대치하는 중인데 강제로 셧다운 시킬 수도 없고. 근데 학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협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탐대실이라고 지금 그러다가 잠불이 안 잡히고 계속 확대가 되면은 나중에 결국 학부모들도 아무리 교육열이 높고 대학 가는 게 중요하다지만 애 전염시킨 것까지는 원치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학원을 안 보내는 사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 1주에서 2주만 좀 괴롭더라도 나중에 정부가 뭐 추경 예산도 했었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지도 모르지만 뭐 근데 보상이 뭐 생각보다 많지는 않겠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간에 대승적인 경제에서 좀 학원에 학생들 안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은 젊은 애들이라 별로 안 아파요. 저희 딸도 옛날에 플루 백신 맞았는데도 플루 걸렸는데 이 플루 걸린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끙끙거려 제가 우연히 보다가 너 플루 같다 그랬더니 플루 예방주사 맞았는데 걸리냐고 그래서 한번 검사했더니 플루더라고요. 그러니까 걔 동선이 그때 화려했어요. 이제 다른 데 가서 전염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젊은 아이들은요. 아파도 다닐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감기인가 보다 하고 다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염 확 시켜요. 물론 걔네는 치사율은 굉장히 낮아요. 0.2%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중증을 빠지거나 죽을까 봐 걱정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거나 이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염을 시켜가지고 정말로 원통한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아주 밀집돼 있고 한기도 안 되는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직장, 학원, 교회 복합 쇼핑몰이 막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한번 딱 시작이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퍼지면 삽시간에 엄청나게 퍼질 수 있는 데가 바로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좀 괜찮지만 서울 경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됩니까? 맨날 가보면 지하철도 붙어 있죠. 줄 설 때 뒤에서 그왜 이렇게 급한지 뒤에서 툭툭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에 가려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식이잖아요. 서울에서는 사람들 앞을 지나가거나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미안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조밀조밀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퍼지면 삽시간에 엄청나게 퍼질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서울이 경기가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 수도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회사가 몰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공장이 셧다운되거나 아니면 유통센터가 셧다운되거나 아니면은 큰 회사가 셧다운되면은 그 회사 때문에 먹고 사는 주변 식당 그다음에 그 회사가 중간 공급하는 물류 생산의 체인이 꺼지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 공장 하나가 꺼지게 되면 자동차를 못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막대해서 우리가 이게 조속히 끝내서 경제적인 활성화를 시키려는 이 모든 노력을 무의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 경기가 사람들이 10만 명대 하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에 쩔어서 저녁에 식당 가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고 공연장도 안 가고 극장도 안 가는 정도의 10만 명당 하나 걸렸는 숫자로. 그런데 만약에 점점 더 많아져서 서울 경기 지방에서 지역 감염이 확산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람들은 더 공포에 질려서 야외 활동 안 하고 더 공포에 질려서 정상적인 사회생활 안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이거는 전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고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경제 활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여기를 회복하고 싶고 정상 생활로 돌아가고 싶고 친구들 만나서 식사하고 싶고 식당 주인들 다시 옛날처럼 번성하고 싶고 학원 다시 학생들 많이 오고 공연도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서울 경기를 수성을 해야 돼서 아까 보듯이 서울 경기 지방에서의 추세를 0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까 그 말씀드린 보도자료에는 너무 희망을 가질까봐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4월 중반, 초중반에 0으로 수렴할 거라고는 빅데이터 분석이 있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갑갑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제 환자 중에서도 프리랜서 있고 자영업하고 식당 하는 분 있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인데 너무너무 이런 거 처음이라고 울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참 가슴이 아프고 그렇거든요. 이걸 빨리 끝내야죠, 우리가. 모두가 합심해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 경기, 특히 서울 경기, 뭐 다른 지방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의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경제적인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에서 빨리 이걸 종식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트랙은 경북하고 대구에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면은 R 제로 값이 1 미만이라면은 3일 되는 거예요. 3일 되는 거죠. 그냥 순식간은 좀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3, 4주 안에 3일 될 수가 있는 거고 서울 경기는 아직도 금바치잖아요. 바이러스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번 주말이냐?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는 꼭 참아주세요, 여러분. 신천지 등의 집단 감염으로부터 불똥이 튈 거 아닙니까? 거기 큰 불이고 아무리 잘 막았다 하더라도 서울, 경기 뭐 이렇게 튀겠죠. 단불이 하필이면 집단 감염으로 톡 튀기게 되면 또 거기서 새로운 집단 감염의 발생지가 돼가지고 잘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가 이번 주말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그런 거거든요. 신천지 등의 집단 감염으로부터 다음 세대 감염자가 나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건 이제 과거사고 지금 이제 새로운 감염이 이번 주말에 시작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주 정도 되게 지치죠. 정말 지쳤어요. 그래서 너무 격심한 긴장과 공포가 2주 이상 계속돼서 이제 좀 이거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85%는 괜찮다는데 이렇게 막 쓸데없이 검사 많이 해가지고 양성 만들어 놓고 사회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말이 되느냐? 차라리 그냥 다 걸려버리면 그 중에서 살 사람은 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경제는 돌아가지 않겠네.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진단하지 말고 그냥 감기처럼 어차피 감기인데 이러냐. 이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에 이런 생각이 고개를 쳐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심한 긴장과 공포가 2주 이상 계속돼서 이제 지친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피곤해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외롭고 막 좀 위안도 받고 싶고 막 이런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점차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이거 이제는 괜찮구나. 이제 그 끝이 보이는구나 해가지고 먼저 샴페인을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2주가 굉장히 크리티컬 피어리거든요. 마치 금연할 때 2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듯이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개인 수칙 지켜가면서 방역하는 게 2주가 고비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 생활 습관을 새로 임플란트 하는 데 있어요. 천착시키는 데 있어서 2주가 고비예요. 대부분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희망적 신호가 보이면서 섣불리 안심하려는 심리가 생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따뜻한 뭐 달콤한 음식 먹고 싶고 달콤한 로맨틱 영화 보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리적인 피곤과 어떤 위안받고자 하는 거 그다음에 좀 쉬고 싶은 생각들이 들 때가 이제 지금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말이 특히 위험해요. 저번 주말은 얼떨결에 또 공포에 젖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하면서 했지만 상태가 2주 이상 계속돼 보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좋아진다고 얘기들 하니까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성질이 급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당한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참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페이스가 바뀌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다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떤 연구자들, 빅데이터 연구자들은 지금 페이스가 변한다. 즉 증가하는 추세에서 양의 곡선에서 마이너스 추세로 간다는 거죠. 항상 음과 양이 바뀔 때, 병세가 나빠지다가 호전될 때라든가 좋아질 때요. 환자 개인으로 봐도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사실은. 방심할 수도 있고 페이스가 바뀔 때 가장 왜냐하면 우리가 걸을 때 동시에 두 발이 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악화해서 호전으로 가는 페이스 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그때가 가장 취약해요. 돌발 변수에.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놓고 싶은 상태 이때가 가장 위험하니까 이번 주말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까짓거 버티는 거 이번 주말까지 쭉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말은 참아주세요. 저도 이제 한 몇 주 동안 부모님 못 뵀는데 이번 주말도 안 가려고 그래요.
이번 주말만 지내고 좀 다음에 한번 상황 봐서 갈까 해서 부모님이나 자녀 만나는 건 이번 주말까지는 하지 말아 주세요. 이번만 잘 버티면 전 국민이 이번 주말 잘 버티면 확 사라져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건너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머물다가 잠복 감염할 수 있는 시기가 보통 2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유의 시간이 2, 3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환자는 이미 저기 병동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고 우리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 하더라도 2주가 지나면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자녀 만나는 것은 이번 주말까지만 하지 말고 좀 참고요. 그다음에 제발 교회 예배는 좀 온라인으로 해주세요.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전 불교 신자고 저는 이제 절에 다니지 않고 선원에 다니는데 이미 저희 선원에서는 겨울 정진법회도 다 취소하고 3주 전부터 온라인으로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이제 선원장님 그 법문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급할 땐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어차피 신앙심이라는 게 직접 온라인 그 생방송으로 생방송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보나 아니면 그 자리에 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예배는 좀 온라인으로 좀 해주시고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신자들은 아무래도 목사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가끔 지금도 교회를 예배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자녀들이 전화 걸어 주셔야 돼요. 저희 부모님 중에 한 분도 교회를 잘 다니신 분인데 교회가 문을 안 닫았을 때부터 저희는 교회를 못 가겠어요. 뭐 여러 사람이 전화 걸어서 무슨 말씀이냐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안 나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그쪽에서 교회 예배를 당분간 중지하지 않는다면 자녀분들이 전화 걸어서 부모님을 지켜주세요. 그다음에 헌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앙심이 깊었다 그래도 헌금 내도 헌금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죠. 그리고 교회라는 게 이제 교인들의 헌금으로 유지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배 때 헌금을 많이 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배가 빠져지게 되면은 교회 생활에 교회 어떤 그 꾸려나간 살림에 아무래도 절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온라인으로 해주시고 더욱더 더 가열차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어차피 저희 법회 이렇게 할 때 다 헌금은 다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끔 말이죠. 불교를 잘못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를 잘못 믿는 사람 중에 깨달으면 내지는 뭐 열심히 신앙이 깊으면 병에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정도와 질병에 걸리는 건 별개죠.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세속의 길은 세속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불교에서 말할 때는 세간사는 세간사로의 길이 있고 출세간은 출세간의 길이 있다 해서 두 개를 혼동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뭐 이제 부처님 시대에도 그 신앙이 깊은 장군이 있었는데 병에 걸려서 의사한테 가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여튼 언제나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한테까지 그 얘기가 전화 오니까 부처님이 찾아가셔서 나도 아프면 내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으니 너도 네 믿음의 깊이로 그렇게 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병에 걸린다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니고 거꾸로 자기의 신앙이 깊다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학원을 참아주세요. 제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 조금만 참아주세요. 걸려오면은 아이는 괜찮아요. 감기 좀 앓다가 끝나는 건데 그냥 다 삽시간에 그냥 동선도 크고 기니까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공연이나 영화 관람도 이번 좀 참아주세요. 좋은 영화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연기가 되고 있죠. 저도 보고 싶은 영화가 꽤 있는데 좀 기다려 봐야겠어요. 뭐 한국 영화로는 사냥의 뭐가 있고 외국 영화로는 1917 뭐 이런 것도 있고 꽤 좋은 영화 많은데 아직 이제 못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태 끝나면 가야죠. 그다음에 동호인 모임도 좀 참아주시고요. 그래서 하필이면 이번 주말이 날씨가 참 좋아요. 3도에서 17도라니까 진짜 봄날이거든요. 처음 맞이하는 봄이죠. 이번에 들어서. 근데 이렇게 봄볕이 따사롭고 한 이번 주말은 아깝겠지만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영화 보고 집에서 책 보고 집에서 음악 듣고 그다음에 봄맞이 대청소 좀 하십시오. 봄맞이 대청소 구석구석 좀 쌓인 먼지도 좀 털어내시고 공기청정기도 좀 닦고 안에 필터 좀 걷어내고 뭐 TV 뒷면도 좀 닦고 컴퓨터 저기 화면도 좀 닦으시면서 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이나 자제분들은 이번 주까지는 찾아보지 마시고 대신 따뜻한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친 몸과 마음을 좀 푹 쉬는 것도 괜찮고 나 정말 갇혀 있는 게 싫다 그러면은 근처 공원에 가볍게 따뜻하게 입으시고 산책하고 대신 접촉하지 마시고 또 너무 가까이 붙지 마시고 왜냐하면 기침하는 사람 옆에 가면 전염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건데 제발 이번 주말은 좀 참아주시고, 특히 서울 경기에 사시는 분은 내가 걸리지 않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서울 경기를 지켜내는 것이 이 나라를 구하는 거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전염되지 않고 감염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여튼간에 이번 주말 정말 하여튼 사람 모이는데 가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신음하는 정말 소득이 10%도 10% 미만으로 이렇게 간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이 고통을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